자,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황만석 차장, 어떤 이유로 또 기각이 된 겁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가요?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좀 네. 경미하고 뭐 소명이라든지 뭐 주거 상황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사실 1차 때 기각되고 나서 2차에 또 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했어요. 말세탁 경위를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저촉이 된다. 검찰이 확실하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기각이 된 그건 검찰의 자신감이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 부분에 범죄 수익 말 바꾸기, 말 세탁이라 그러셨나요? 네. 그게 첫 번째 말을 받을 때 그게 범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삼성에게 받은 범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첫 번째 그 영장 청구할 때도 그게 범죄가 좀 힘들다고 기각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기는 힘들고요. 네.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거 저는 그 뭐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유라 씨가 한 2대 부정 입학 이런 걸 모든 걸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네. 그런데 이 범죄 가담은 이건 별개의 문제다. 범죄 네. 가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고의가 있었느냐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1차 기각 때도 그렇고 2차 기각도 마찬가지로 그 판사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이거는 정유라의 가담은 고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그 흘린 그 과일을 주워 먹은 거지 네. 본인이 사과를 따지는 않았다. 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자,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라는 사건 전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여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다.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정유라에 대한 의혹은 엄청나게 많고 네. 또 그다음에 검찰이 두 번이나 이렇게 뭐 구속영장을 갖다 신청했지만 네. 결국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 중에 뭐 이렇게 뚜렷하게 딱 이렇게 입증이 되거나 딱 떨어지게 이렇게 네. 증명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이경재 변호사 여기서 지금, 얘기는 네. 그 대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를 지칭을 할 텐데 네. 그걸 낚으면 잔챙이 일종의 정유라 씨는 뭐 한 부분인데 그 정유라까지 구속을 해야 되냐 풀어주는 게 맞지 않냐 뭐 이 얘기인데 저 얘기는 이경재 변호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유라 씨를 좀 이제 정유라 씨의 비중 자체를 자꾸 이제 낮추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정유라 씨를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그러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과 말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확보하는 것인데 네. 그것에 지금 현재 검찰은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로서는 정유라 씨의 비중 자체를 자꾸 이렇게 낮추는 아하. 그런 전략의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까? 주범이 바뀌면은 잡히면은 네. 잠챙이는 여기서 표현한 잠챙이. 여기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예. 우리 일반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부부가 다 같이 개입하잖아요. 네. 했더라도 남편을 구속시키면 부인은 불구속. 아. 그다음 반대쪽이면 반대로.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잔챙이라는 건 지금 범죄가 성립된다는 말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잔챙이는 잔챙이는 아예 고기가 아니어야지. 그렇죠. 예, 큰 고기, 작은 고기인데 작은 고기라고 범죄를 범죄는 한 건 아니죠. 저질렀지만 그래서 작은 이경재 범죄. 변호사의 표현은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했다. 네.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형사 사법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그 수사팀장으로서 정유라를 비롯한 이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왔는데요. 지금 수사팀장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지금 그 영장이 지금 두 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첫 번째 어떤 좌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제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죠.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유라 씨에게 기자들이 물어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1월 1일에 그냥 문화랑 바꿔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 문의했다는 건 맞나요?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줬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몰타 얘기는 왜 적으신 거예요? 저 편지에 나가는 못하는데 다른 편지에서 몰타 도청 수사를 하신 거예요? 사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셨어요? 네, 협조했던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한 차례 만났어요. 라고 했다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두 차례, 세 차례 만났어요. 말이 바뀌고 있고요. 몰타 얘기도 이 편지가 아니고 다른 편지예요. 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 부분이 이제 물론 그 말이 자꾸 바뀌면은 네. 저 사람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저거는 왜 나왔냐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왜 또 기각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정유라 씨가 한 말을 쭉 보면요. 이 사건의 핵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말이 바뀌고 번복된다고 해가지고 정유라의 어떤 이 사건 범행의 그 개입을 저 말 바뀐 걸로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유라 씨가 본인 입으로 두세 차례 전화 통화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난 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승마 선수라는 사실과 개명전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특수본 조사에서 밝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진술과 오늘 그 정유라 씨의 저 말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그 법원의 어떤 그 구속영장 기각의 어떤 그 판결 사유라든지 이런 걸 떠나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사이에 얽혀 있는 진실은 뭐냐? 실체적인 진실은 진짜 무엇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저 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범죄가 뭐 늘어나거나 범죄 사실이 입증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세 사람이 그 정유라 씨가 딱 얘기한 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 부인을 하는 그것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 똑같고 최순실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점점점 키우고 있다 지금.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현재로서. 근데 네. 결국은 전 이제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증거가 들어왔을 때는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다 부인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아까 얘기도 사실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네. 2014년 10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왜 인천 아시안게임 그 선수단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 대통령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정유라 씨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 10월이라는 그 시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드러났지만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네. 대통령의 해외 일정까지도 받아보고 있을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2014년 10월이. 그렇다면 그런 관계로 유추해 본다면 최순실 씨가 딸이 지금 대통령 초청받아 청와대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지금 내 딸도 이번에 거기 그렇죠. 가는데 잘 좀 봐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아주 어렸을 때 정유를 한번 보고서 본 적도 없다라는 그것도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